네, 안녕하십니까. 스카이 멘토링 대치센터 최영득 원장입니다. 좀 다른 친구들, 다른 앞에서 하셨던 분들과 좀 다른 역할인 것 같은데요. 앞서서 사실 오늘 1시 30분부터 강의를 쭉 유튜브로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대상들이 대부분 대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대학원생들 대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주제 자체가 고등학생 이상의 진로 탐색자 및 평생학습자가 이 리스를 사용하는 방법하고 사례 공유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만나고 있는 친구도 현재 중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대학교 학생들, 그다음 대학원생들이라고 하면 정말 기초로 이런 식으로 요즘 학습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교 신입생들 같은 경우엔 나도 저렇게 좀 했었을 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고등학생 이상의 진로 탐색자 및 평생학습자라는 자료를 봤고요. 사실 지금 한 6-7년 정도 컨설팅을 쭉 진행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리스 사이트를 꾸준히 계속 정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앞서 진행했던 이 리스 교육들도 쭉 보게 되고요. 영상도 보게 됐었는데요. 과연 저에게 원하는 진로 탐색자와 평생학습자의 기준이 무엇일까 좀 고민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우리 논문을 작성하더라도 우리 주제에 나오는 이 키워드들을 정의하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진로 탐색자, 평생학습자의 기준을 일단 진로 탐색자 같은 경우엔 내가 현재 진로를 탐색하는 입장이라면 내가 리스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아보았고요. 평생학습자라는 입장에서는 저도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긴 한데 이 참 어렵죠. 그 과제 탐구법 한마디로 이 내용을 보면서 논문이 아니라 저희가 논문처럼 어려운 단계가 아니라 과제를 탐구하는 입장에서 리스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이 정도의 눈으로 보고서 오늘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진로 탐색부터 안내를 드릴 텐데요. 우리 지금 벌써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교에 들어간 친구들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이제 옛날 일인 거죠. 하지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로 탐색법에 대해서 제가 진로 탐색을 하는 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그 진로 탐색을 위한 테스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성향 검사들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분들 생각해 보면 너무 이렇게 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뭐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나오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나오는데 이걸 진짜 내가 선택하는 게 맞아를 알고 싶었던 거지 사실은 이게 내 것이냐라고 생각해 봤던 것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 친구들은 점점 더 현실적이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는 것처럼 일단 커리어넷을 통해서 직업 중심으로 검색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조금 더 업데이트 됐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리어넷도 오래요. 이렇게 웹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웹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학과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일단은 시작을 하죠. 그러고선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그 다음 과정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학과가 있는데 이 학과가 문과인지 이과인지부터 시작하면서 탐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커리어넷을 검색하면서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학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주요 과목들은 알고 있겠지만 저 주요 과목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내가 실제로 어떤 것을 처리하는지 궁금하다인 거죠. 아마 지금 대학생, 대학원생들이라면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내가 뭐 대기업을 들어가고 싶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면 그 현장에서 내가 맡게 되는 업무는 무엇이지? 나의 24시간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아마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고등학생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대학교 들어와 봤더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학생들도 고등학교 때는 이과에 들어가면 내가 뭘 하는 거지가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증에 멈추는 곳이 바로 커리어넷이다라고 설명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로 탐색하는 방법은 워크넷입니다. 워크넷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들어가고 있는 우리 단과 대학교 이 7개의 가장 큰 계열로 보통 기준을 워크넷을 삼고 있는데요. 이 7개와 그리고 현재 새로 만들어져 있는 신생학과에 대해서 총 8개 학과에 대한 이 계열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하고 있고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문과, 이과를 더 넘어가서 이 계열 중에 어느 곳을 내가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수영도를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나가는 방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워크넷에서 인문 계열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인문 계열 이후에 인문 계열 아래쪽에 어떠한 대분류의 학과가 있고 그리고 세부 학과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가 쭉 안내가 됩니다. 진작 봤으면은 우리 과를 안 들어올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겠죠? 네. 들어와서 만약에 이제 국어 국문과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가시성이 좋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들어가면 어떠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적성과 흥미를 갖게 되는지, 필요한지, 그 다음에 관련 학과가 무엇인지 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아직 학과나 그다음에 그 안에서 하고 있는 어떠한 그런 방법들을 보면 이게 나한테 맞는 것인가 계속 궁금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기에 있는 국어 국문학과 아래쪽에 있는 간단한 설명들로 분위기를 체감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서도 여기서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세 번째 방법은 그래서 아예 리얼하게 그 전공에서 과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전공을 탐색했던 선배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듣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방법은요. 서울대학교 사이트에서 입학도움 입학 정보에 들어가면 전공 소개 동영상을 매해 이렇게 안내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 과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있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배들은 어떻게 지금 스텝을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소개시켜 주고 나서 이제 해당 학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과연 학기별로 그리고 전공이 들어가면 어떠한 수업들을 들을 수 있고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커리어넷, 워크넷, 그다음에 서울대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진로 탐색을 하는데요. 사실 오늘 리스 안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랜 기간 동안 왜 이런 것들을 틀었냐라고 이야기하실 텐데 이 끝판왕은 항상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서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직업 중심의 커리어넷, 그다음에 계열 중심의 워크넷, 그다음에 전공 중심의 서울대학교의 홈페이지에 있는 유튜브 이 채널들을 보다 보면 결과적으로 답답한 게 무엇이냐? 라는 게 다 통일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통되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알긴 알겠는데 정확하게 그래서 그 학교, 그 과에 가서 나는 도대체 진로를 위해서 어떠한 공부를 하고 어떠한 연구를 하는 건가요? 라는 물음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하면 안 되겠죠. 우리 다 성인들이니까 대학교 친구들과 그다음에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화학공학과와 화학과 그리고 신소재공학과, 에너지공학과 뭐 이런 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올라오신 친구들 많지 않잖아요. 그쵸? 지금 친구들은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대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대학원생들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소개서가 있었고 그다음에 학교에 논문들을 기록하는 항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학생부에 논문을 적는 거나 논문명을 적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에 그런 내용들을 내가 표현한다거나 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입시를 따라가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학습 전략적으로 심화된 논문을 살펴본다거나 어떠한 논문들과 어떠한 발표들을 하고 각 대학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더 사그라졌죠.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그걸 발전시켜 주길 바랄 텐데요. 아무튼 이러한 궁금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리스이라고 생각하고 리스를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 페이지는 한 2번 정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디냐면 이 리스 안에 들어가면 주제별 인기 학술 자료 페이지입니다. 가장 가시성이 명확하고요. 앞서서 워크넷을 사용했다고 하면 워크넷에서 들어와서 고스란히 지금 각 자기가 원하는 학과별로 어떠한 수업을 하고 있고 어떠한 과정들, 그다음에 어떠한 연구가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이트이죠. 그래서 안내드렸던 것처럼 더보기까지 들어가면 지금 해당 과에서 어떠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이 연구된 논문명들을 한번 쭉 차례대로 읽어보면 우리 친구들이 내가 책에서 단순히 본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 나의 선배들 그리고 나의 길을 앞서서 10년 정도 앞서서 갔던 분들은 이런 방향들을 밟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훨씬 더 명확하게 '이 학과가 나한테 어울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서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아서요. 오늘은 고등학생들 그다음에 그 대학교 1 학년 친구들 정도까지의 친구들이 리스트를 탐색할 때 아쉬운 점도 있다가 좀 몇 가지를 하고 제안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4 가지 방법으로 진로 탐색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진로 탐색을 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진로를 확정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4 가지 방법으로 진로 탐색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너무 쉽게 단계들을 밟아 나가는 거죠. 그만큼 깨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천천히 같이 이 매달 만나면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는요. 이 방법들을 사용하게 하는데요. 뭐냐면 자기 홈페이지 그냥 자기 리스트에 아이디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로 목표 심화 과정을 리스트에서 진행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내 최근 본 논문을 보면은요. 최근에 한 20개 정도, 30개 정도 본 논문들을 꾸준히 살펴보면 내가 어떤 단어에 그리고 어떤 용어하고 어떤 방향성에 더 관심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신소재하고 에너지, 반도체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 전부 다 관심이 있는데 정확하게 내가 화공과를 가야 되는 건지 전기전자를 가야 되는 건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해당 키워드들을 보고 본인이 그 키워드가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를 보면 좀 더 우리 친구의 눈에 명확해진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해서 나한테 피드백을 해 주거나 내 스스로 데이터로 확인하게 해 주는 자료가 없는데 이 리스라는 곳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게 해 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보면은요. 이 마이리스 안에서 내 추천 논문이 계속 꾸준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 뭐 프로세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알고리즘상 본인이 읽었던 자료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추천 자료들이 안내되는 것 같은데요. 이 추천 자료들을 보면 '내가 이런 거 추천받았다. 내가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조금 더 위에서 보고 있는 누군가가 이 내용들을 정해 주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추 논문을 보다 보면은요. 친구들과 상담을 통해서 하나씩 나의 키워드를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천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너가 관심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면 훨씬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본인의 키워드를 만들었다가 삭제했다가 계속 여러 번의 순차를 거쳐 가면서 본인의 진로를 점점 확고하게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더 좋은 부분은 뭐냐면은요. 키워드를 만들어 놓고요. 최신 학위 논문을 클릭을 해 보면 이 최신 학위 논문 안에 최신 학위 논문에 관련된 이 키워드에 관련된 최신 학위들이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수행 평가를 진행하거나 동아리라든가 다양한 데 보고서 작성할 때 본인이 생각하지 않은 글감들을 소개받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풍부하게 활동들을 하게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컨설팅을 했던 3-4년 전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쪼금 더 많은 수의 친구들이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리스트를 제가 이만큼 알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제가 확인을 못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이런 과정들을 밟아 나갔었죠. 지금 감사하게 페이지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깊이에서 사실 이런 사이트를 제가 문을 열어주기까지 그리고 본인의 이 본인의 그 아이디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접속시켜 주기까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친구들의 그 집중도가 여기서 한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하나씩 우리 친구들과 대화해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은 이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우리 만약에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신다면 논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보고서를 써 보면서 본인의 진로를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건지를 경험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이 진로 탐색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제 탐구를 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봐야죠. 어 만약에 제가 저희 앞선 우리 지금 이하대학교 우리 친구처럼 강연을 했던 친구처럼 준비가 된 친구라면 아마 이런 내용들이 전혀 의미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지금 대학생들도
당장 내가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지? 지금 논문은 한참 후의 얘기지만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되지?부터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엔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기 정도의 학생 지금 그 내공을 만들어 가고 있을 텐데요. 이제부터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은 리스를 활용하는 방법들의 가장 기초편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만약에 그 '좋은 대학을 간다.' 혹은 '카이스트나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이외에 이 방법을 추천해서 같이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현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로 목표의 심화라고 해서 이 리스트에서 아까 키워드를 찾았죠. 그 키워드를 바로 과제 탐구, 한마디로 논문이라든가 보고서를 사용하거나 과제 탐구를 할 때 시작으로 인제 삼게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어떻게 선택을 하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여드렸던 내가 좋아하는 키워드에서 최신 학위 논문을 보고 가장 궁금한 부분부터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1 번이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까지 탐색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한테 너무 어려운 과정입니다. 한 2-3달 정도 동안은 충분히 진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리스트라는 것을 탐색을 하면서 항해를 해야지만 가능한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일단 당장 이 리스트 사이트에 들어와서 메인 페이지에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찾고 계세요?"라는 저 물음표 안에, 저 마음 돋보기 안에 실제로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지부터 막막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하는 방법은요, 연구 동향 분석 검사입니다. 그래서 저 분석을 들어가게 되면은요, 보여지는 것처럼 그 각 계열별로 어떠한 키워드들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현재 내가 원하는 방향의 계열, 대학 계열의 키워드들이겠죠. 그래서 저 계열들을 직접 클릭해 보고선 들어가서 그 계열 안에 있는 연구 그 키워드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한테는 재미가 없죠. 저도 논문을 읽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해외 논문부터 시작해서 복사제에 대한 논문들을 인용하는 방법까지 쭉 안내를 받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단계의 친구들이 지금 아닌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기보다 똑같은 페이지만 여러 가지 페이지를 보는데요. 그중에서도요, 가장 많이 이용된 기관의 대학명을 살펴보게 합니다. 그래도 인제 우리 친구들한테 흥미를 주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실제 현재 가고 싶어 하는 정도의 목표 대학, 그리고 고등학교 3 학년이라고 하면 지원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학을 선택을 해서 그 대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워드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그나마 흥미를 느끼고 쪼금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일단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22 년도, 23 년도 어떠한 내용들과 키워드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여기에서 최소한 2-3개 정도의 키워드를 갖고 본인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의 과연 과정인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제 이해 및 선택 단계로 넘어갑니다. 주제 이해 및 선택을 하려고 하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지금부터 접근을 해 나가야 되고 어디서 뭘 검색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구글로 들어가서 구글링을 하거나 아니면 위키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GPT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겠죠. 하지만 일단 제가 친구들한테 첫 번째 추천하는 방법은요, 이 리스트 사이트를 꾸준히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이 리스트 안에 들어오면은요, 저희가 어느덧 그냥 일반적인 리스트가 아니라 SAM이라고 하는 사이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계속 이 리스트 안에 들어와 있는 통계 자료들을 만들어 주고 있는 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곳에서 각 관련된 키워드들이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학술 관계 분석 서비스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면요, 제가 원하는 키워드를 먼저 검색을 해 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인공지능이라는 검색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번으로 이런 식으로 통합 검색이 나옵니다. 통합 검색을 나오게 되면 이 통합 검색의 단어의 트렌드라든가 지금 내가 얼마큼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준으로 훨씬 더 유용한 자들이 많은가, 내가 찾기 쉬운가 기준으로 아이들이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내가 키워드를 먼저 선정하는 1차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를 1차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요. 여기에 관계도 사이트를 가면은요. 이 논문 관계도에서 지금은 되게 마치 코로나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왕관처럼 지금 되어 있지만 다른 데 보면 연계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마치 네트워크를 검색하는 것처럼 동그라미 하나하나를 클릭할 때마다 어떠한 키워드와 어떠한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는지 혹은 어떠한 논문과 어떠한 논문이 인용되어 있는지를 하나씩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키워드라는 것이 어느 쪽으로 활용 가능하고 실제로 어떠한 논문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키워드는 똑같은 키워드더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학과와 어떠한 직업 쪽에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우리 친구가 마치 AI가 학습하는 것처럼 이 단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면서 재밌음을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 보기에 들어가서 상세 보기를 클릭하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 실제로 얼마큼 활용되고 있고 좋은 자료이고 제대로 발을 들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페이지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리스 원문 보기를 보면 다시 우리가 첫 번째에 들어왔던 리스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리스트 페이지 들어오면은 우리 지금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마음이 편안한 우리의 그 리스트 기본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논문을 검색할 때의 페이지가 나오고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가급적이면 검색을 하면서 학술 논문하고 학위 논문 쪽으로 보게 하고요. 학술지하고 해외 논문은 일단 1차적으로는 조금 깊이 시킵니다. 왜냐하면 더 깊이 있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더 한 발짝 나아간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 친구들이 읽어도 이해할 만한 내용들 쪽으로 가자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 논문에 들어가게 되면 리스 논문에서 먼저 주제어들을 클릭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제어 학습을 하는 과정을 진행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고등학생들한테는 참 사용하기 위해서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하단 스크롤로 내려가면은요. 연간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어 강의를 듣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 사실 키워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 공개 강의에 대한 내용들은 리스 사이트에서 계속 꾸준히 더 많은 것들을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일반적인 저희가 뭐 K무크라든가 여러 가지 공개 강의 사이트 이외에도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채널들을 좀 연결시켜 줘서 우리 친구들이 좀 합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키워드들이 사용되고 이 부분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확장돼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행하는데요. 정리하자면은요. 일단 샘리스.kl에서 일단 검색어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 검색한 검색어를 가지고 통합 검색을 통해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얼마큼 사용되고 있고 지금 얼마큼 논문들 자료들 찾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논문 관계도를 보면서 이 키워드들을 사용한 논문들이 어떠한 연계를 가지고 있고 어느 방향에서 이 키워드를 이용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 키워드들을 그 해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더 만약에 기초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 아날리시스 쪽에서 이게 정말 나한테 이해하기 쉬운 것인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많이 활용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최종적으로 논문 다운로드, 주제어, 그다음에 연간 공개 강의까지 보면서 이 키워드들을 보면서 자료 해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강연들보다 훨씬 쉽죠? 네, 편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넘어가면은요. 인제 설계 및 계획입니다. 저는 이 설계 및 계획 부분이 가장 그 리스뿐만 아니라 그 우리 학생들에게 불친절한 그 교육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논문을 쓰고 싶지 않아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떠한 식으로 논문을 써야 될지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키워드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알고 싶은 내용들, 궁금증들은 없는 친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보고서라든가 논문을 쓰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논문을 어떻게 접근해서 나의 의견 또는 나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혹은 확인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못 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우리 고등학습자들, 고등학생 이상 학습자들을 위한 폭을 넓혀 준다고 하면 저는 이 설계 및 계획을 하는 방법들에 대한 교육들이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앞서서 제가 이 오늘 강의들을 살펴보니까 대학생들을 위한 그리고 사서분들을 위한 강연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눈높이를 조금만 더 낮춰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설계 및 계획 안에 들어가면은요, 이런 식으로 통합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학위 논술부터 들어가서 논문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야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에 들어가서 하나씩 논문을 검색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원문 보기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우리 친구들한테 설계 및 계획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여지는 목차 안내입니다. 그래서 모든 논문에 녹차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인용문들 그리고 논문 원문들을 보면서 목차가 가장 깔끔하고 안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처음부터 논문을 쓸 때 본인이 뭔가 새로운 걸 깨달아서 본인이 이 부분을 관철시켜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해당 내용을 보시고 우리 논문을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논문을 읽는 사람들과 이 논문에 작성된 키워드들 그리고 이 논문에 사용된 이론들이 어느 정도를 다루었는지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주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나면 학생들이 내가 단계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나도 더 궁금증이 생기고 논문에 대해서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논문을 쓸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스타트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트만을 통해서 여기서 논문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건 쉽지 않고요. 조사 방법론 그리고 이런 회귀 분석 방법 아니면 비교 분석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예시 논문들을 친구들에 보여주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그동안 작성했던 예시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논문의 설계 및 계획 방법에 우리 취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쉽게 가르칠 수 있는 활동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보여지는 표로 프린트를 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접근하면서 내가 이 논문에 있는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하는 방법은 실험 설계 및 수행 방법, 제작 분석 방법, 관찰 수행하는 방법, 설문조사, 인터뷰, 문헌조사 방법 좀 다양하게 있고 그런 논문 같은 그런 자료들 같은 경우에 아래처럼 분석, 뭐 향상, 비교, 아이디어, 뭐 조사 혹은 개선, 해결 과제 이런 식으로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논문을 내가 접근하겠습니다라는 설명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주면서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논문을 적는 구조 그리고 논문을 탐색해 나가는 방법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가 지도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설계 및 구조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 및 계획 단계 다음에 진행하는 거는요. 자료 수집 및 수행 자료 과정이죠. 이 부분에서는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 및 수행을 하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진행하는 건 초록 읽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초록만 읽어도요. 사실 고등학생, 솔직히 지금 대학교 친구들도 그럴 겁니다. 우리 박사 과정을 밟기 위한 논문들 혹은 이제 연구소에 나온 논문들을 읽어보면 초록만 읽어도 아마 모르는 단어들이 5개에서 10개는 튀어나올 겁니다. 이 부분을 이 초록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혹은 서론에서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만 읽어도요. 충분한 공부가 되고 그 안내가 과연 왜 이루어졌던 건지 이게 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만 접근을 해도 한 가지의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평생학습자 정도의 수준의 친구들에게는 충분한 논문 자료, 한마디로 보고서 자료가 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고등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평생학습을 하면서 처음에 보고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궁금한 것을 본인이 방법대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초록, 그다음에 서론을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게 1번이고요. 그다음으로는 리스 외에 포털 사이트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한테 자료를 얻게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하지만 일단 조금 더 리스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걸 좋아하고 다양한 과정들을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이 바로 지식 더하기 부분인데요. 오늘도 지식 더하기 페이지를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식 더하기 쪽으로 들어가 보면요. 먼저 리스에서 보이는 것처럼 학술 논문 클릭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이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먼저 첫 번째로 오른쪽에 있는 기본 자료 수합에서 연결되어 있는 주제어들을 클릭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본 논문들을 보면서 자료를 수합하는 방법을 통합 검색에서 첫 번째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 검색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거는 연구 보고서입니다. 연구 보고서의 장점은요. 설명이 조금 쉬워요. 이게 아무래도 연구 보고서라는 거는 내가 논문을 이렇게 멋지게 적는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누구한테 안내하는 안내서라기 생각 때문인지 훨씬 더 가시성도 좋고요. 그리고 설명에 쓸 때에도 훨씬 더 자극적이기보다는 이해하기 쉽도록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보고서이다 보니까 최신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사이드에 들어가면 때로는 2010년도, 2012년도 이런 논문들 찾게 되면서 과연 이게 현재에도 연구되고 있는 과정들이 맞느냐라는 물음표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연구 보고서를 보면 물론 연구 보고서도 오래된 게 있겠지만 최신 사례를 친절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자료를 수합하는 데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가는 곳은 마지막에 이 공개 강의 부분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구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워드 중에 연결되지 않는 키워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계속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방법으로 통합 검색을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요. 지식 더하기인데요. 앞서서 지식 더하기가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 소개는 못 들으셨고 이번 달에 이런 거 진행됐어요라고 안내 들으셨죠? 네. 1시 30분쯤에 진행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다 봤어요. 아무튼 들어가 보시면은요. 되게 좋은 게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쉽게 관심을 가질 만한 키워드와 그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 관련된 논문들이 전부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료를 수집하는데 내가 해당 부분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가장 효과적으로 다운받고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가 원하는 키워드랑 방향이 맞지 않다면 자료 수합을 이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40분이 주어졌는데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쪽인 것 같은데요. 결론 도출비 평가입니다. 결론 도출비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리스 사이트에 들어와서 논문을 보면서 내 결론 도출이 잘 되어 있나? 평가를 잘 받았나? 당연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은 꾸준히 학습자가 학습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다른 친구들 지도하거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활동 기록지를 만들면서 활동을 해나가고요. 그래서 활동을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채웁니다. 앞서서 설계 및 계획이라고 하는 과정이 우리 친구 스스로 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은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 결론 도출 및 평가 부분은요. 몰라서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자기 생각을 결론 지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고등학생들 이라고 하면 저는 주변에 계시는 이 담당 과목 선생님 그리고 동아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자신의 연구 자료들을 보여주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논문에서 약간 부족했던 점이라던가 보완해야 될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연구할 만한 향후 과제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내용들을 좀 이야기 들으면서 이 결론 도출이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더 효과적인 연구 과정이 될 거고요. 마지막에 우리 학위를 따려고 하는 과정이 아니고 그리고 본인의 뭔가 새로운 과정들을 다른 분들에게 안내하는 과정들이 아니라 학습하는 과정들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들까지 자기가 꼼꼼히 공부한다는 입장에서 자기의 성장을 생각을 하면서 고려하면서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진로 탐색법하고 과제 탐구법 이 두 가지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도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눈높이를 고등학생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 대학생들도 '아 이래 썼네. 저건 써볼 만하겠네.'라는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튼 열심히 들어 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리스에게 좀 리스 사이트에 희망 사항이 있어서 제가 인제 고등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4 가지의 키워드를 좀 잡아 봤는데 이 전부 다 연결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로요. '진로 탐색 사이트와 연결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넷이라든가 아니면 커리어넷 같은 사이트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과정에서 어떠한 연구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못 들어온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리스를 알려주면 즐겁게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자료들을 어디서 찾아봐야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결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해 봤고요. 두 번째로 학생의 참여를 위한 연결입니다. 어 앞서서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소개했던 상상 꾸러미 이런 부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앞으로 좀 진행을 하거나 인스타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리스트를 조금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연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들었고요. 세 번째로요. 논문 작성법과 논문을 연결해 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논문 작성법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봤으면 좋은 구성이다. 또는 보면은 좋은 논문의 분석 방법이다라고 하는 자료들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부분을 접근을 하려면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는 영상이라든가 자료들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공개 강의 부분 제가 2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영상 자료들도 교육적으로 연결을 해 놓는다고 하면 지금 영상이 더 익숙한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훨씬 더 효과적인 리스크 접근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약 40 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다 만족 좀 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좋은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에 우리 고등학습자들을 위한 리스크 강연이 좀 더 열린다면 다음번에 좀 더 구체적인 자료로 더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득이었습니다.